그 어렵다던 법원 경매 실력을 단기간에 최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누구나 바랐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목표. 최단기간 최대 효과. 단기 속성 몰입 기숙 형태의 법원 경매 스파르타 교육 스파레쥬. 국내 최초로 대한공경매사협회와 도기안이 만들었습니다. 권리 분석을 완벽히 터득하는 시간 1박 2일. 권리 분석 법률과 판례를 배우는 시간 1박 2일. 명도 원리를 깨닫고 명도 화법과 요령을 터득하는 시간 1박 2일. 입찰 물건을 검색하고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1박 2일. 경매 컨설팅을 직업으로 완벽히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4박 5일. 평균 4개월 걸리던 PT 과정을 완벽히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 6박 7일.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새롭게 시도하는 법원경매 스파르타 교육 스파레쥬. 모든 경매인들의 꿈, 최단기간에 최대 효과를 실현합니다.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오늘 어제죠? 어제 팟캐스트 팟빵에 어떤 분이, 닉네임이 학생이라는 분이 올려놓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군대에서 막 제대한 법학과 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경매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법원 공무원과 법원 경매를 두고 진로 고민을 하는 중인데, 경매를 평생 직업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들 또는 이런 궁금증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느 정도 많냐면 대부분 경매를 하는 인구 중에 정말로 상당수가 경매를 직업으로 어떻게 좀 정착시켜서 미래에 평생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바람, 소망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30 중후반이죠. 30 후반만 되면 회사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그죠? 40 초반 되면은 그런 압박을 더 받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일 저 일 하다가 아니면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말아먹기가 일쑤죠. 실제로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막 했다면은 예를 들면 한 2학년, 3학년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20 되어서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28세, 30세에 시작을 한다고 해도 꼴랑 10년 하면은 금세 갈아타야 될 시기가 오죠. 그러죠. 그리고는 정말 이 꼴 저 꼴 안 봐야지 하고 나가야지 해도 밖에 나와서 특별히 할 일도 없습니다. 예, 돈 되는 장사도 별로 없고 돈 되는 사업도 없고 그 다음에 돈 되는 직장도 없죠. 어찌됐든 전성기를 지나서 40대부터 직업을 전전하게 되면은 직업은 내리막을 타지 오르막을 타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죠. 물론 이제 나이가 들수록 팔자가 펴져서 또는 어떤 진로가 좋아져서 연봉도 이렇게 상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직업군도 있죠. 예,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업을 갈아타게 되면은 전 직장보다 못하는 직업으로 내리막을 치기가 일쑤이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40 중후반 때부터는 직업을 갈아타면은 거의 다 내리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40 초반부터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래 가고 그죠? 오래 가는 것만 바랬으면 좋은데 오래 가면서 돈도 계속 더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나라를 찾게 되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또는 여러분들이 동시에 보기에도 그런 곳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선호하는 게 사회적으로 선생님, 공무원, 그런 류죠. 그 다음에 이제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공사,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쪽 직업을 이제 우리가 되게 선호하게 되죠. 아니면 이제 평생 동안 해먹을 수 있는 전문 자격사, 그죠? 의사, 약사, 변호사, 뭐 이런 류들을 우리가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평생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찌됐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흔히 이제 국가 자격증이지만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죠. 그러면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어떤 그 자격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자격을 가지고 큰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제 변호사도 요즘에는 이제 큰 돈 벌기가 어려워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사회적 인식이 변호사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배경, 그 다음에 권력 이런 측면이 있지만은 뭐 공인중개사한테 권력이 있거나 배경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어찌됐든 어려운 공부를 하고 몇 년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것 치고는 걷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별 볼 일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전문 자격사 쪽으로 길을 뽑거나 아니면은 그냥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하든가 또는 선생님을 하든가 뭐 이쪽으로 가야 우리가 통상 그나마 이제 좋게 보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60이 되기 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60부터 70, 80까지는 정말 할 일 없게 되죠. 뭐 비전 없고 별 볼 일 없게 되죠. 하지만 적어도 정년하기 전까지는 조금 편하게 산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익은 적을지 몰라도 다소 편하게 사는 축에 끼죠. 왜냐하면 직업을 전전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저차 어느 직업이 더 낫고 어느 직업이 더 나쁘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벌고 사는 세월은 30 즈음부터 시작을 해서 꼴랑 이제 50 중후반까지 겨우 30년이 안 되는 동안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실제로 30년이라고 하지만은 30살 초반 중반까지는 어디 가봐야 항상 사회 초년생이죠. 별로 기능도 늘지도 않고 한 그 30대 직업도 한 두 군데 갈아타면은 별 볼 일 없어지죠. 예. 자,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질문을 하신 분께서는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거. 예, 법원 공무원하고 법원 경매를 두고 진로 고민을 하는 중이다. 예, 진로 고민을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일찍 하는 분도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두 가지 선택을 할 때 법학과이기 때문에 법원 공무원을 하나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경매 쪽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사고의 폭이 넓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고민을 하시지만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죠? 법원 공무원은 우선은 성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공부만 열심히 해서 들어가면은 월급을 받고 삽니다. 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는 100% 제약이 걸리죠. 지금 현재 법원 공무원을 하신다고 하면은 몰라도 이제 공무원 시험, 법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은 최소 2년 이상이 될 것이죠. 2년 동안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만 합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하는 열성과 정성을 법원 경매에 쏟으면 어떻게 되냐? 예, 그러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법원 경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낮다. 그나마 요즘 들어서 양질의 어떤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지만은
그들 또한 이 법원 경매라는 것을 고시생입하거나 이런 자격 시험을 합격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부량을 비교해 보면은 택도 없는 공부량을 해놓고서는 자기의 인생이 왜 안 바뀌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콩 심은데 콩 난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사과나무 10그루를 갖고 싶으면 최하 10그루, 20그루, 30그루를 심어야 가뭄 피해 불타고 뽑히고 벌레에 의해서 병충해에 의해서 죽고 해도 10그루가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그루를 건지려면 20그루, 30그루를 심는 사람이 10그루를 건지게 된다. 이건 상식이죠, 상식.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경매 바닥에는 들어오면은 하는 건 쥐꼬리만큼 해놓고서는 얻는 거, 기대하는 것은 태산만큼 기대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벅실벅실합니다. 북실북실이죠. 그냥 이상하다. 이게 이 바닥에 경매 시장에 들어오면은 이상한 되지도 않는 어떤 그 아메리칸 드림 같은 막연한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원 경매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격시험 또는 공인중개사 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에 공부하는 양보다 2배 정도 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양을 그 정도의 하루 종일 몰입해서 한번 해보신 다음에 해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통상은 진짜 하는 거는 쥐꼬리만큼 합니다. 공부답게도 안 해요. 공부답게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마음속에 갈등도 한번 없으면서 우리가 법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다고 보면 하루 종일 얼마나 갈등을 하겠습니까? 그죠? 집에서는 이번에 시험 붙을 거지?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공부는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학원 가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하지만 엉덩이도 아프고 앉아있긴 해야 되겠고 그런 갈등들 친구는 벌써 뭐가 돼서 가는데 나는 뭐하지? 이런 심리적 갈등도 안 겪어보죠. 법원 경매를 하다 보면 그런 갈등들을 깊이 겪으면서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두고 고민하는 이유는 법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진로를 고민한다고 하지만은 2가지 중에 상반되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법원 공무원은 일단 안정적입니다. 그죠? 일단 붙기만 하면 안정적이죠. 하지만 급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을 퇴직한 다음에 법원 공무원이 되면은 법무사나 기타 사무장이 활동할 수도 있고 주어진 연금을 타면서 생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안정성이 있죠. 적어도 법원 공무원을 다니는 동안에는 잘릴 위험은 없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집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뭘 가지고 키우란 말이냐라는 잔소리를 볶일 거고 그 다음에 자녀를 하나 둘 두면은 그 자녀가 아빠 저 유학 가요 그럴 때 못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도 한 달에 1번 2번 양식집에 가가지고 좀 비싼 데 가서 외식하는 것도 꺼려질 것이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선호해야 될 것이고 그죠? 친구들 모임에 가면 술값은 누가 계산한지 확실히 정한 술자리만 가고 싶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눈치를 보게 되죠. 공무원 조직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공무원 같이. 그렇지만은 이제 하급 공무원이면 몰라도 높은 공무원 가면 칼퇴근도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삶을 그림 속에 그려보시고, 그런 삶이 좋으면 법원 공무원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 경매는 얼마나 상반되냐면요. 법원 경매는 제가 헌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냥하러 가는 것이죠. 우량 물건을 사냥을 해야 되고요. 사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기 총알이 떨어지면 남의 돈을 끌어다가 올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시세조사하러 다녀야 되고, 현장조사하러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명도하러 다녀야 되고, 예, 물건을 검색하고, 자유로운 직업이긴 하지만, 모든 행위 하나가 자기가 결과를 인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열심히 안 하고, 머리가 아둔하면 실패하는 게 극명한, 법원 공무원은 대충 해도 월급은 나오지만, 법원 경매는 내가 노는 순간 스톱을 해버리는 그런 영역이다. 다만 법원 공무원보다는 성공하면 돈은 몇 배나 더 벌 것이고 자유직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동안에는 무엇인가 스케줄에 있어서 자유로울 것이다. 메인 바가 없다. 요 정도? 요 정도. 그리고 법원 경매라는 건 기술을 닦아놨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법원 공무원은 퇴직한 이후에는 할 게 없지만 법원 경매를 같은 경우에는 늙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상반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상반된 것은 아시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자, 1번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은 성격이라면 경매를 평생 직업으로 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까요? 예,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성적이라는 것과 사교적이지 않는 것은 경매에 반하게 되죠. 경매에 우리 기초반들 오면은 처음에 무뚝뚝하고 웃지도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참 보면 얼굴 참 못났다. 참 못난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돈을 벌겠나. 저 얼굴 가지고 무슨 시세조사를 하고 저 얼굴 가지고 어떻게 명도를 하느냐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외모 자체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그 보기 좋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 경매에 맞지 않습니다. 크게 거두기 어려워요. 100%. 그런데 성격이 내성적이다 또는 사교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경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매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는 성격을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 성격이 잘 안 바뀌는데요. 바뀌려는 노력과 바뀌려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를 물어봐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면 몰라도 저는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이러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내성적이면 일단 안 되고 사교적이지 않으면 경매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짧은 생각으로는 컨설팅이나 강연 등은 하지 않고 개인적인 투자만을 한다면 이런 것이 딱히 문제가 될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개인 투자만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남하고 상관없으니 사교적이지도 않아도 되고 내성적이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첫째, 개인 투자는 내 돈만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대번에 한계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을 하십니까? 예, 대번에 한계가 옵니다. 예, 대번에. 둘째, 개인적인 투자만을 하면 뭐 어차피 성격이 관계없지 않냐 하지만 시세 조사를 할 때, 그 다음 즐거운 명도를 할 때, 또는 대출을 알선 받을 때, 모든 부분, 또는 이제 전월세를 내기 위해서 부동산 업자와 상대할 때, 매매를 흥정할 때, 도배장판을 하려고 공사업자를 선택할 때, 이 모든 곳에서도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부딪히죠. 그 다음에 우량 물건을 검색할 때,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는 사람은 진취적인 물건 검색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지향형으로 도전할 것이고 안전지향형을 도전하는 사람은 수두룩하기 때문에 다수의 경쟁자에 의해서 낙찰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추측했던 경매 시세하고 낙찰받은 이후에 실제로 전월세를 나가는 과정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세가 안 나가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경매랑 부적합하다. 그래서 통상 또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보는 인식의 한계가 좁고, 인식의 한계가 좁다 보니까 판단력이 허술하고 판단력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돼버리는, 그 다음에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는 성격이 갖는 한계는 절대 독립적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남의 월급을 받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럼 남의 월급을 받아도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직원으로 찍히죠. 그게 어떤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라면 찍히거나 왕따 당하거나 탈퇴될 것이고, 그게 가장 안전지대가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티가 안 나요, 약점이.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실력이 떨어져도 연공 서열에 따라서 근무 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는 공무원이라면 성격이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조직에서도 튀지는 못한다. 그죠? 공무원 조직에서 튀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상사에게 접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층부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성격이 모든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아도 될까요? 여기까지는 질문이 괜찮은데 저는 내성적이고 사교적이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강연 안 하고 개인 투자만 할게요. 될까요? 이런 질문은 두 번째 붙어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것만 봐도 본인은 내성적이고 사교적인 성격, 사교적이지 않는 성격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쵸? 내성적이고 사교성이 떨어지는 성격이 저는 싫어요. 이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달지 않았겠죠?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는 것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예. 그 문장을 쓰는 거 보면 알죠. 예. 2번. 경매에서 갈수록 고수도 많아지고 이익을 보려면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쪽박을 면하고 중박이라도 치려면 경매 이외의 것은 상당 부분 포기하고 경매에만 매진해야 되나요? 일 외적인 것들, 가정 등등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경매에서 갈수록 고수는 많아진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예, 옛날보다 많아집니다. 옛날보다. 그럼 옛날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집니까? 아닙니다. 예, 아주 찔끔찔끔 나아집니다. 아주 조금. 조금 나아집니다. 경매 인구는 많던데요. 예. 많지. 그죠? 강아지들도 그렇고, 말들도 그렇고, 족보 있는 강아지들은 적지만, 개들 숫자는 늘죠? 똑같은 비유가 되겠습니다. 숫자는 늘지만 고수가 없는 것이죠. 고수는 찔끔찔끔 잘 안 생깁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경매에는 실전 기술 자체가 알려져 있지도 않고, 실무 기술 자체가 녹아있는 게 부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생각이 합리적으로 서 있는 사람보다는 생각이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인구가 많아져도 전혀 겁먹을 게 없습니다. 전혀. 지금은 경매를 공부 안 해봤고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나보다 누군가가 먼저 와서 들어와 있고 저렇게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고수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인 것이죠. 본인의 비전문가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 생각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도 틀린 것입니다. 쪽박을 면하고 중박을 치려면 가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등등 경매에만 매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근무 시간에만 경매에 매진하면 됩니다. 경매 매진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좋아지고 실력이 좋아질수록 수익이 나고 수익이 좋아질수록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가정이 돋보이고 가정생활이 충실해지고 오히려 여가생활이 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풀게 되고 여유 작작하게 되지 어떻게 가정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경매에만 매진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경매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자, 일 외적인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잡함이나 압박감에서 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공무원이 나을까요? 예,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잡함이나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적어도 법원 경매보다는 공무원이 낫겠죠. 예, 공무원은 자기 회사에 들어가 보면 특히 이제 뭐 대민 서비스가 있는 어떤 공무원 이외에는 거의 다 극단적으로 하루 종일 자기 동료만 보고 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잡함이나 압박감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될 겁니다. 이상하게 제가 지금 부산에 갔다 온 뒤로 몸이 좀 안 좋은 뒤로는요. 좀 말이 좀 어눌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 글을 봐도 자꾸 발음이 새네요. 신기하죠. 이게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3번. 법원 경매도 주식처럼 예측 불가능성, 변수가 많은가요? 예, 주식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죠. 주식은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식을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공부 백날 해도 외풍의 영향을 극단적으로 많이 타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죠? 변수도 많고 기타 등등 너무 많죠. 루머도 많고 뭣도 많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법원 경매보다 주식은 압도적으로 정글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글에서 살아남는 자, 즉 주식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는 대다수가 주식시장에 가서 재산을 까먹는 것입니다. 아마도 법원 경매를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돈 까먹듯이 까먹으면은 법원 경매 한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하지만 주식에서는 돈을 까먹어도 하루에도 몇백도 몇천도 까먹으면서 법원 경매 가지고 1년 보유하다가 몇천 떨어지면 미쳐버리려고 하죠. 그것도 이상한 또라이 같은 생각들인데 몇천을 주식처럼 하루에도 까먹으면은 그거에는 속은 타지만 밍밍하면서 법원 경매는 몇 년에 걸쳐서 잠깐 까먹어도 쌩 난리가 납니다. 그러봐라 부동산 하지 말라 그랬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모순 속에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일단은 법원 경매와 주식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놓고는 견줄 수 없죠. 예, 법원 경매는 주식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안정성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IMF, 그다음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에서 조용히 나는 있었을 뿐인데 미국에서 뭔 사건이 나더니 부동산이 떨어져. 이런 거는 참 불가능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IMF 올지는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재경부 장관까지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인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도 보고 받고서야 IMF 가는 줄 알았지. 자기들이 IMF 갈지를 몰랐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경제 전문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3번에 대한 정답은요.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법원 경매와 주식을 가지고 비견을 할 수는 없다. 극단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겠죠. 뭐 법원 경매가 뭐라고 다이아몬드처럼 서울이 가면 안 변하거나 뭐 그런 존재겠습니까? 결국 이건 또 재화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안정적인 도매 시장이지만은 적어도 큰 변수가 있다면은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하지만은 여기에서 법원 경매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통제가 일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하여 뭔가를 결정하면 주위에서 무슨 유혹이 있던 간에 그것을 큰 틀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태도가 인생에서 꼭 필요한가요? 당연한 말씀이죠. 예. 이 세상에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보다 손해를 주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나에게 합리적으로 조언하는 사람보다 충동질을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충동질을 하는 사람도 많고 방관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특히 60이 되고 이상하게 어떤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 사람보다는 팔랑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팔랑귀가 됩니다. 간이 좀 작아져서 그렇죠. 물론 젊어도 팔랑귀, 늙어도 팔랑귀, 숱한 팔랑귀는 팔랑귀인데 문제는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할 때는 그 결정,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때는 결정의 동기가 있을 것이고 결정한 인자가 있겠죠.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하에서 나는 이런 결정을 했어. 라고 하면 그 조건과 이런 게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어떤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나의 환경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결정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죠? 결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는 최초에 결정을 했던 인자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변하는 것이니까. 그런 변화를 잘 하는 것을 융통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초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인자는 변함없이 견고한데 혼자서 자신의 능력이 처지거나 팔랑귀였다가 또는 옆에서 뭐라고 유혹이 있어서 넘어가는 경우는 그거는 의지가 나약하고 의지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게 된 동기가 원인이 분명하고 그게 바뀌면 나도 바뀌는 게 맞지만 그게 안 바뀌었는데 남이 뭐라 해서 바뀌었다면 그거는 자신이 팔랑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그대로 밀어붙이는 태도가 중요한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선택을 했다면 경매의 장점에 무엇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죠. 제가 경매를 했던 이유는 경매는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고 경매의 어떤 핵심 재료는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 부동산은 몇 년에 한 번 바뀌고 몇 달에 한 번 바뀌죠. 부동산 같은 친구가 있으면 안심하고 살 수 있지만 앞에서는 예스 하고 웃으면서 뒤에 가서 등에다가 칼을 꼽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동산 같으면은 사람으로서는 대단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제가 부동산을 선택했던 이유, 법원 경매를 했던 이유는 간단하죠. 예, 부동산의 도매시장이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나를 배신하지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는 두 가지의 특징. 이 특징 때문에 제가 법원 경매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특징이 변하면은 내도 법원 경매를 때려칠 수 있겠지만은 이 특징이 변하지 않는 한은 저는 법원 경매를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원 경매 사업을 하는 이유도 이 법원 경매 사업을 통해서 버는 수익과 안정성이 다른 어떤 장사, 어떤 사업, 어떤 신분, 공무원이나 자격사 이런 것보다 제가 낫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직업이 갖는 어떤 생활 환경이 열악해지고 뭐 했다면 바꾸겠죠. 당연히. 그죠? 하지만 낫기 때문에 이 직업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첫째가 늙어서도 할 수 있다. 둘째는 기술을 얻으면은 추가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담이 적다. 그죠? 그죠? 이 세상, 그 다음 셋째는 이 법원 경매 시장에는 경쟁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극히 드물다. 깨닫는 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장점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공무원이나 이런 거는 이제 누가 벼슬을 시켜줄 테니까 하라 해도 저는 싫고요. 그지만 이제 지금 질문해 주신 학생분께서는 우선은 법원 경매와 법원 공무원 간의 양자를 두고 갈등을 하고 있고 질문의 1, 2, 3, 4에 보면은 본인의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는 성격에 대해서 끊임없는 애착이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성격을 바꾸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공무원을 하십시오.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무원을 하시면 되고 법원 경매는 적어도 나약한 자가 들어올 시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물어보셨던 팔랑귀도 절대로 안 됩니다. 최근에 저희 그 지사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희 지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돈 벌어놓고서도 돈 안 벌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파리바게트를 10개를 열면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데를 보고 나 안 해야지 하는 놈도 있고, 야, 저 놈은 안 되지만 나는 내가 하면 잘 돼 하는 놈도 있죠. 그쵸? 그리고 저놈이 안 되는 걸 가만히 분석해보고, 아, 쟤는 저래서 안 되니,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아이고 쟤는 안 되니까 나는 안 할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할 게 없는 거죠. 그죠? 100명이 도전해서 100명이 다 잘 된다고 하는 것만 고르겠다면 현재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불분명하죠. 현재 선택한 직업이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을 해놓고서는 그 다른 길에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찔끔만 보이면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게 나약함이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니까요. 우선 나약한 성격이라면은 이걸 못 고치겠다면은요, 공무원 길로 바로 선택을 오늘이라도 당장 결심을 내리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원 공무원으로 비춰지는 어떤 삶을 그 A4지에 그려보십시오. 이런 삶, 저런 삶, 저런 삶, 이런 삶, 저런 삶을 막 그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본인의 어떤 이상이고 내가 태어난 목적이라고 하면 그 길을 가시고, 그런데 내가 좀 그래도 법원 경매 쪽에 어떤 매력을 두고 있다라면 그 매력을 두는 이유를 또 적으세요. 그 이유가 남이 하면 되는 꼴을 봤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라면은 본인이 또 실패할 거예요. 저처럼 법원 경매라는 본질적인 속성이 마음에 들어서 움직인다면, 남들은 망하고, 남들은 실패하고, 남들은 우울해져도, 야, 딴 놈은 안 돼도 나는 돼. 라는 어떤 의지가 거기서 생기죠. 그러니까 남이 되는 꼴을 보고 들어왔다면 실패할 확률이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법원 경매를 좋아하는 이유를 A4지에 적으시고 그 이유가 객관적이지 않다. 그러면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법원 경매, 그럼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법원 경매에 투자하는 어떤 시간과 노력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예. 한도 끝도 없이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공인중개사나 또는 법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정도 열정이면 못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날새기로 공부하지만 법원 경매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날새기로 공부한 사람은 극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들어와서 날새기로 공부를 하면 본인 혼자 튀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충분히 어느 정도 그 대답이 됐을 걸로 제가 믿고요. 예, 그럼 여기까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명확하게 하셔서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고요. 갈등하지 말고 A4지에 적어가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세요. 안 그래도 저희도 회사도 직원들이 갈리는 것들을 보잖아요. 저희 회사 직원이 돼가지고 일 못한다고 쫓아내면은 밖에 나가서 경매 학원 차립니다. 그런데 그 경매 학원에 가가지고 또 배운 놈 따로 있어요. 그것도 참 웃긴 그 아이러니한 일인데, 지금도 이렇게 그래요. 저희 회사에서도 있던 사람들을 막 가끔 보면은 자기가 왜 이 직업을 선택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직업의 소중함도 잘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삽니다. 부평초처럼. 적어도 그런 인생은 살지 마시고요. 이런 질문까지 하실 정도면 진지하게 이제 갈등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갈등을 푸는 방법은 본인한테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A4지에 이렇게 글을 써가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고르세요. 그래서 내가 돈을 원한다 그러면 험난해도 남이 뭐라고 해도 돈 버는 쪽으로 가면 되고, 나는 돈보다는 내 성격 못 고치겠다라고 하면은 법원 공무원 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 공무원도 내성적이고 사교성이 떨어지면은 진급이 느려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 왕따라고 해야 되나요? 왕따까지는 아니어도 그다지 발전적인 공무원의 모델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성격은 반드시 개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